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러더스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제 주가 지수 때문에 저 지금 네. 손실 본 분들 얘기하다 갑자기 뉴스닥 코스닥 이러려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오늘 뉴스닥 할 얘기 많습니다. 우선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용인 팀과 함께 대구를 찾아서 토크 콘서트 연 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어요. 우선 한 장면만 좀 볼까요?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조금 제가 자극을 줬더니만은 몇 주새에 정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대구 시민의 그리고 경북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요 장면을 꼽았는데, 어제 그 콘서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가서. 네, 약간 예, 현 변호사님. 신선하다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정치 행사 뭐 많이 해보는데 보면 사람들 막 이렇게 우울거리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모집할 때부터 일단 당원이라고는 아니지만 구글 폼으로 이렇게 모집했잖아요. 예. 그중에 또 신청을 받아서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정치 행사는. 올 사람 다 오시라 이러거든요. 보통은 오픈해 놓는데 미리 신청을 받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보면 우리 뭐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뭐 행사하고 인사말하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높은 분들 와서 인사말 쫙 하고 그분들 가면 싹 빠져나가거든요. 인증하고. 네, 그런 형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구라는데 지금 앞 말씀처럼 지금 대구 뭐 한동훈도 계속 뭐 대구 가고 뭐 윤석열 네. 대통령도 대구 가고 네. 다 이제 대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의미 있는 말을 딱 하나 봤는데 12명인데 반 이상 잘릴 거다 이 얘기했거든요. 대구 의원 12명 중에.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의 의도가 딱 보이죠. 여기서 다 물갈이 되면 그분들 어디 가겠냐. 갈 데 없다. 어허. 나한테 올 거다.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마 대구 분들이 제일 연락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신당에 대해서 관심 갖는 현역 의원이 5손가락은 넘어간다고 천하람 위원장이 아유, 제가 그랬거든요. 보기에 뭐 몇십 명 될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영남 대구에 있는 분들은 네, 네. 아니 자기 운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도 보험 들고 이쪽도 보험 들어놔야 되거든요. 어허. 그러면 당연히 무소속보다는 신당이 낫다고 보면 또 이준석 대표 직접 나간다고 보면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한 달에 걸쳐놔야죠. 어제 그럼 콘서트 쭉 보고 나서 현근택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신당 창당 확실히 이제 한다? 안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욕 먹는 상황이 돼요. 저렇게 예. 1600명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냥 백도 해버리면 그러면 저분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욕할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어제부로 됐다. 이제 강 건넜다. 예, 신당의 강 건넜다. 김근식 교수님. 예, 저도 어제 대구 행사 보면서 신당을 이제 거두어들이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 대구의 집중적인 관심과 공략을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뭐 몇 달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디 방송에서 한번 흘린 이야기입니다만 대구 무소속을 한번 흘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기획을 예전부터 하고 쭉 저는 준비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다음엔 세력을 좀 규합해서 본인이 대구의 승부를 좀 걸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아마 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제 보면서 좀 느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에 모인 분들이 뭐 1000명 모였다고 뭐 굉장하다고 그랬는데 뭐 많이 모인 건지 적게 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니까 그분들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네. 중도층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좀 많았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을 만들면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가는 것보다는 민주당으로도 갈 수 있고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있는 중도층에 있는 이런 분들 스윙보트 하시는 분들 특히 보수 쪽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좀 견인할 수 있다는 그 타겟팅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변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국회의원지 현역 있는 사람들 잘릴 사람들 연락이 오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이에요. 현 변호사 말씀 이게 뭐 마케팅인지 뭐 과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컷오프 되거나 탈락한 분들 중심으로 뭐 한다면 그 이삭죽기 예외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래 본인이 생각했던 신당의 큰 의미를 스스로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큰 파괴력은 없다는 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신당 창당은 진짜 이제 하는 것 같지만 네. 파괴력 면에서는 네. 뭐 별로일 여전히, 거라는 네. 생각은 네. 여전하다 그 말. 조금 전에 그 멘트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이제 막 대구도 뭐 이거는 약간 한동훈 장관 그렇죠. 겨냥한 네. 거라고 봐야 되죠. 한동훈 장관은 당연히 겨냥한 거죠. 뭐 대구에 환심을 살려고 하고 뭐 대구를 왜냐면 진짜 한동훈 칭송하기도 장관이 하고. 왔을 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과거 얘기를 한다. 6.25 때 어떻고 네. 산업화 어떻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다. 난 그럼에도 미래를 얘기할 불구하고 지금 대구 경제가 이렇게 정체돼 있고 왜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밀어줬는데도 안 되고 있다. 나는 미래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차별성을 두는 거잖아요. 아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도 했다가 어제처럼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도 얘기했다가 약간 밀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잠재적인 봐야 돼요? 경쟁자잖아요. 잠재적? 대선을 놓고 여기는 어차피 친윤 어쨌든 윤석열의 아바타고 여기는 약간 비윤 반윤의 선봉이 되려는 거잖아요. 그 당내에서. 예, 예. 그러면 이게 연대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아.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친윤으로 가든가 아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들이받든가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연대는 불가능하고 어차피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위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치로 다가갈수록 예. 그 수위는 높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동훈 장관이 한다고 선언은 안 했잖아요. 할 것처럼 하지만 사퇴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좀 붙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잼 날리는 거야? 잼, 지금은 잼, 이제 빨리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죠. 진짜 들어오고 나면 강펀치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붙겠죠. 안 붙을 수 없죠. 왜냐하면 딱 저기에 아바타로 온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를 하진 않아요. 잘.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폭풍이 큰 건 아니까. 근데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세게 붙어야지.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두 사람 관계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첫 번째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요. 정치의 내공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일종의 동료 의식이 있어요. 아, 니랑 나랑은 비슷하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존감이 센 초엘리트다 우리가. 스펙도 좋고 우리 당신하고 나 정도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겨뤄볼 만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볼 때는 뭐 김근식 정도는 뭐 눈에 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치를 망치는 길인데 어찌됐든 그냥 제가 개인적인 성정으로 봤을 때는 제 내피 전로는 한동훈 정도면 내가 같은 급에서 스펙도 갖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자웅을 겨뤄볼 만한 동료 의식이 있다. 니나 나나 비슷하니까 잘해보자.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묻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의 이 정치의 링으로 올라오면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같은 동료 의식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주기도 하고 뭐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훅이나 어퍼컷을 날리지는 않고 잽 정도 날리는데 링에 올라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게 한동훈 장관 성격이나 이준석 장관 성격이 딱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남이 공격하면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격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내가 먼저 공격했을 때 한동훈의 그 받아치는 반격이 어떨지는 이거 상상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 다 굉장히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 그러잖아요. 민주당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의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반박하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 과거의 일 가지고 이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잘 안 바뀌거든요. 그게 그걸로 또 본인이 이제 좀 약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아직 그러니까 길게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둘이서 아마 붙어보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는 토론이나 이걸로는 굉장히 이제 단련돼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그렇게 서로 지기 싫어하고 두 분 다 말 정말 잘하고 뭐 이런 분들이 붙다가 실제로 대구의 한 지역구에서 같이 출마해서 붙을 가능성 이런 건 없겠어요? 그거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이 뭐하러 대구로 갑니까? 아니 뭐 신당이 바람이 불고 뭐 이러면은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신당이 출동할 바람이 수도 안 분다니까요. 한동훈 장관 같은 그 비카드를 뭐하러 거기다 씁니까? 그렇게 보세요. 저도 붙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그럼요. 봐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준석이 끌어들여서 자꾸 자기 몸집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대구에 갈 게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구 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안전운하게 가려고 하려나? 아니 신당 바람이 불면 그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안 분다니까요. 자꾸 우리 앵커님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 불 거라는 확신의 근거는? 이준석
주지 말아야 되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내공으로는 그런 큰일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안 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이 김근식 교수님의 이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해서 또 밤새 큰 논란이 됐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역 행사에 가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 발언인데 아마 녹음이 된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직접 들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우리가 끌어안아야 한다. 이 얘기를 했고 준석이가 그렇게 된 거는 부모 잘못이 크다. 준석이라고 하면서 부모 잘못이 크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화가 나가지고 패드립이 혁신이냐. 뭐 밤사이에 또 설전이 있었어요. 그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뭐 미스터 리턴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게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는데 그때 이랬거든요.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영어로 하는 게 맞다. 그 말이 제가 보기엔 약간 맞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저기라도 준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전 대표, 이 대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준석이 지금 개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밑에 나이가 어리다 해서 누구라고 칭하진 않는데 그것도 이렇고. 그다음에 이게 부모 잘못이다. 정치권에서 사실은 부모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금기어예요? 부모 욕은?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네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다 이라 그러면 거의 한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 40이거든요. 여기다 부모 얘기해 버리면 이분이 그러면 뭐 우리 뭐 어쨌든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 부분은 이뇨한 위원장이 큰 실수한 거죠. 물론 좀 편한 자리이고 이제 당원 연수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모여 있으니까 좀 업돼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어떻게 부모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어디 영화에서나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거나 묻는 건데 그게 옛날 70년대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한테 뭐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지만 저런 식의 단어나 화법을 구사한 건 뭐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지난번 거하고 이번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아까 앵커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다시 우리 당에서 합류해서 같이 하기에는 이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이제 정세 판단을 하면 조금 이제 비판적인 언사를 할 수가 있는데 언사의 전달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계속 끌어안으려고 할 때는 좀 참고 갔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신당의 강을 건넌 분위기가 되니까 좀 더 센 수위의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시간이 벌써 지금 키워드 확인도 못했는데 주말 사이 것들만 확인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일단 두 분께 제가 오늘 본방송 후에 5분에서 10분 더 좀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되는 데까지 하고 오늘 유튜브로는 좀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키워드 확인합니다. 현근태 변호사님. 네, 용두삼이 혁신이 하한가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용두삼이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민심 역주행 김장연대 하한가로 했습니다. 민심 역주행 김장연대라고 하면 김기현, 장제원 연대 하한가. 두 분 다 국민의힘 얘기를 골라 오셨는데 일단 혁신위 현 변호사님. 혁신이 용두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뭐 1호, 2호 사람들이 4호, 5호는 뭔지도 잘 몰라요. 저래 1호는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2호가 핵심인데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중진 뭐 불출마 아니면 수도권 출마에 험지 출마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위가 아시겠지만 뭐 당의 그 뭔가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밖에서 나오는 건데 안 받아주면 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오늘 목요일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 한들 그럼 갑자기 그때는 말로 했고 이번에 정식 안건으로 옮겼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불출마하겠습니다. 하겠어요? 그거 그렇게 안 될 거라. 지난번엔 하나. 권고였지만 30일에는 11월 30날에는 이거 정식 안건으로 최고위에 올려서 의결 받겠다는 건데. 의미 없다니까요. 의결 안 합니까? 넘기겠죠. 공관위로 넘기든지 아니면 지금 다 넘기고 있잖아요. 공천과 관련된 거는 패스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세네 분이 뭐 사퇴했다 말았다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일찍 이제 어찌 보면 이미 다 보여버린 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혁신이 그냥 자폭하겠네.
그럼 내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가? 나는 관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물러난 거야. 이래 버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만약 혁신위가 전체 사퇴를 해버리고 나면 지도부도 이거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처음에는 있는데요. 그렇게 다 언론들이 보고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당내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혁신이 문 닫아도 대표는 그대로 간다. 아 혁신위는 혁신이고 지도부는 지도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기류가 더 강해요. 아, 그래서 같은 제가- 운명 공동체가 예.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 기회는 있는데 예.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날 혁신위가 정식 안건으로 보내서 의결을 해서 보내면 예. 최고위직을 뭉개버리면 예. 혁신위는 당연히 제가 볼 때 조기 해체나 자폭을 할 겁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때 김기현 대표가 그럼 끝까지 버티느냐? 음흠.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와 동의한 그 부결 그걸 왜 이야기하면서 그거랑 또 연결시켜요? 꼭 물타기 얼굴 딱 낯짝 가리면서 그게 끝까지 버티느냐 뭐 깔때기 물타기. 이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김태흠 지사가 말하는 농계 끌어안기가 그거거든요. 그 둘 다 망한다 이거였는데 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김기현 대표가 얼굴을 뭉개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네. 몇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그 보이는 시그널이 있습니다만 혁신이는 혁신이고 나는 내가 당 대표의 직을 수행하면서 공천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뒤에 영남의 그 우리 당의 오래된 기득권 카르텔이 뒤에 딱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연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의 상징이고. 상징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김장연대를 이 하한가로 가져왔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현 당대표를 만든 게 김장연대인데 거기에 윤심을 실어서 했던 건데 지금 그 김장연대들이 이제 오히려 윤심에 반하고 오히려 민심에 반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선거에 반하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김장연대로 지금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민심이 가만히 있고 저는 이 내년 총선 이대로 가다가는 저같이 서울에서 선거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은 미래가 안 보이죠. 저는 그 김기현 대표 쪽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보고 물러나라면 되느냐. 혁신위는 우리 보고 사퇴를 요구하면 안 된다. 비대위로 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한 팩트는 비대위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혁신위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거죠. 네, 예.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 하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대위라고 이 부분을 혁신위의 요구를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방어막을 치는 건 틀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이야기 많아요. 내가 불출마를 하더라도 나중에 깔 거다. 이 패를 미리 보여주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다. 그걸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2월 달 가서 해도 되는데 혁신위의 공식 요구가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되죠. 지금의 원희룡 장관의 합법처럼 당이 요구하면 어떤 경우라도 난 혁신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워딩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워딩도 안 그 나오고 정도 왜 안 있다. 나오냐. 뭐 패를 깔라는 게 종로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까지 본방송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5분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댓글쇼 이름은 5분만이지만 늘 10분 네, 이상 하는 5분만 좀 이어갈게요. 아니 주말 사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계속 헷갈렸던 건 뭐냐면 국민의힘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가 대치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도대체 윤심은 어디에 있는 건가?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사실은 뭐 대통령의 그립감이 워낙 강해서 교통정리가 빨리빨리 됐단 말이죠. 그게 뭐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어쨌든 예. 됐어요. 현실적으로는 여당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혁신위의 인유한 위원장은 분명히 대통령 시그널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 편을 드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인유한 위원장한테 윤심이 있는 거야? 김기현 대표한테 윤심이 있는 거야? 이게 막 헷갈렸단 말입니다. 네. 근데 주말에 보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원희룡 장관도 만나고 한동훈 장관도 만나더라. 그러면 또 인유한 위원장한테 윤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용 의원 발언은 또 뭐야? 김 교수님 이래서 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용 의원이 그때 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게 보도가 됐는데 예. 저는 이용 의원이 예전에 그 김기현 대표로 이제 대표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국면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온 그 원고를 읽어가지고 용산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당대회 때. 예, 전당대회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네.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이야기한 건 윤심이 아니라 그때 대통령 회의에 계셨잖아요. 예. 워낙 바쁘시고 그래서 윤심이 아니라 장심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장연대 틀 내에서 예. 영남 기득권의 어떤 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비대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거나 뭐 그 이야기를 들었거나 동의했거나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마음이 잘 통할 그때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갈라진 상황에서 이용 의원이 윤심이 아닌 장심, 윤핵관심을 전달했을 그렇죠. 가능성.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심에 역주행하는 김장연대를 제가 한가로 해온 것도 그 김장연대가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것이 사실 쌓이고 쌓여서 강서구청장에서 우리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윤심이 민심과 어긋나는 윤심이었잖아요. 전당대회 룰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100% 당원으로 바꾸고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잘 나가던 나경원 의원 눌러앉히고 안철수 대표한테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런 김장연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민심과 좀 동떨어진 윤심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좀 민심이 이제 좀 바뀌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정신을 좀 차리고 강서구청 선거 이후에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실려서 혁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혁신과 민심의 바닷속에서 이제 김장연대에게 조금 더 희생을 요구하니까 이제 반기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국 자체가. 아, 그렇게 형국을 읽고 그러니까 이용 의원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그건 장심이라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헷갈릴 건 없네요. 장심이라고 확정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럼 장기훈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장심일 수 있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기현 대표가 의정 보고회 하면서 또 윤심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하루에 뭐 3-4번 통화도 한다. 3시간씩 대화도 한다. 대통령이랑.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윤심이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전에 전당대회 때 생각해 보면 안철수 의원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윤심은 나한테 있다. 다들 윤심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커지는 이유는 우리 대통령이 외국에 너무 오래 있다. 연락이 잘 안 된다. 왜냐면 국내에 있으면 당연히 뉴스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 지금 어쩌다 한국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쩌다 한국 들어오고 길어요. 계신데 외국에 나가 있는데 지금 당에서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하. 그럼 이게 아무도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혁신이랑 지금 저 당대표 문제나 뭐 비대위 문제나 이게 지금 뭐 중구난방이고 계속 이러잖아요.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어제 귀국하셨으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될 거라고. 근데 이 문제가 뭐 있냐면 또 그전에는 당대표 되는 거 하고 당대표는 자기가 옵션이에요. 돼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근데 의원 배지를 다냐 못 다냐는 생사의 문제. 각자가 그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라 말아라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이 되고 예전에 뭐 진짜 구속시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나서기 어렵거든요. 그럼 누가 대신 나서줘야 되는데 사실 나설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될 거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출마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분은 총리를 주면 아마 불출마할 거다.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뭐 총리 약속할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다 이렇게 불출마를 해주면 그때 뭐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정치인들 절대 그거 안 믿거든요. 어음은 안 믿어요. 현찰도 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와서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당의 상황도 이제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이 부분 어떻게 결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민심을 벗어나서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심팔이를 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윤심팔이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힘들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윤심팔이 가지고 뭐 이뇨한 위원장이 뭐 용산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았다. 또 어제 김기현 대표는 내가 몇 시간씩 동안 이게 윤심팔이거든요. 그건 의미가 없고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그 민심을 보면 되고 그 민심에 저는 부합하는 용산에 아마 정리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산이 정리되고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됐다고 그래서 이걸 또 엔저처럼 수직적 당정관계처럼 뭐 이렇게 팔을 비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대놓고 정리 못한다? 그럼요. 지난번처럼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만 이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때는
김장연대가 친윤이었기 때문에 예. 대다수가 친윤이었기 때문에 영남 그 분들도 친윤이니까 친윤의 이야기를 안고 가는 거니까 말을 잘 듣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약간 반기를 드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공천이 매달려 있고 내년 당선이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어디 언론에 어디 나가나 아니면 지난번에 태영호 의원 뭐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무슨 뭐 말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식이 생기면요 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나? 저 윤심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서로 막 이 헷갈리냐면은 과거처럼 대놓고 교통 정리를 할 수 없는 당장 당무 개입 얘기 나오니까 당 내에서의 영향력도 전보다 대통령이 약화된 건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대놓고 교통 정리를 할 수 없고 굉장히 신중하고 은밀하게 교통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 이게 팍팍팍팍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네. 그 말씀이시군요. 오로지 민심만 바라보면 된다고. 정리를 하려면 사실은 이 얘기 막 돌았을 때 지난번에 무슨 어디 비리 무슨 식당 문제 이런 거 찌라시 돌았잖아요. 그럼 네. 그다음에 검찰 수사하나 압수수색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다 사람들이 글로 갔단 말이죠. 근데 없어 그것도. 없어. 그다음에 그 찌라시 돌던 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그다음에 뭐 언론의 한 구석에 나올 것 같은데 없어요. 왜냐면 그걸 약간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다 예상했단 말이죠. 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네. 그 찌라시가 뭐였냐면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윤핵관들 뭐 약점 잡아서 어떻게 비리 문제 한다더라 뭐 뭐 그다음에 이런 뭐 식당 뭐 이런 얘기 찌라시.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압수수색 하겠구나 누구 뭐 생각했는데 별로 그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불출마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도권 오라는 얘기는 그냥 정치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그거 하겠어요?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지금 아무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번에 내가 만약에 던진다고 해서 네. 다음에 뭐가 된다는 것도 없고 근데 어차피 이번에 되는 분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단 말이죠. 자기 정치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살아야 그다음에 뭐 다른 문제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대표는 돼도 좋고 말아도 좋고 대문 옵션. 근데 이 배지는 네. 못 달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이 배지에 대한 뭐랄까요? 집착? 뭐라 그래야 돼? 염원?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치인들의 그 염원은 어마어마한 그럼요. 거는 엄청난 네. 집착이다. 근데 아니, 우리 죽느냐 당이 사느냐 문제예요. 우리 당이 다 죽어도 나는 글쎄, 갈아야 근데 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지를 달려고 하니까 한국 정치가 요모양 요꼴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김장연대를 제가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개인적인 그 국회의원 당선이 또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두 분은 그 이제 정치를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당대표까지 하셨고 네. 사선을 했고 시장을 했고 또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했고 또 당선에 기여했던 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멋진 퇴로, 멋진 출구를 만들어서 가면 또 다른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높은 단계의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희생과 결단을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갑자기 친윤으로 김장연대 하다가 이제는 반윤, 반민신, 반혁신으로 김장연대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두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끝이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죠. 자,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김기현 대표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고 혁신위는 더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이제 깨질 거다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에 김기현 대표는 실제로 마음을 상당히 비웠다라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한테도 전권 주겠다 얘기도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적어도 김기현 대표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내려놓는 거는 그건 왜 그런 건가? 아니 김기현 그걸 대표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게 당 대표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대표는 예. 대표는 뭐 다음에 뭐 해도 좋고 말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직 내려놓는 거하고 의원직 내려놓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비대위로 갈 수 있고 아니 그거야 뭐 당 대표는 어차피 지금 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아니 총선 질문 안 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권을 주겠다고 했을 때 대표직은 내려놓더라도 내 지역구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내 지역구까지 그렇죠. 건드릴 줄. 네. 윤핵관 지역구 건드릴 수는 있어도 아니, 내 지역구는 딴 사람 건드릴 줄 상관없어요. 몰랐다. 김기현 대표 본인 설마 내 그렇죠. 지역구 이렇게 예. 생각했을 거다. 비대위로 넘어가거나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겠죠. 당 그렇게 대표야 뭐 안 보신다. 해도 상관없죠. 근데 그러면은 요런 딜은 어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대표직은 유지하게 해줄 테니 불출마 선언하시오 정도로 아니, 반대라 해야죠. 반대로 보세요. 예, 지역구는 출마하게 해줄 테니까 대표직은 내려놔라. 그거는 딜이 되죠.
근데 대표직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거 끝나면 어차피 만약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텐데. 이러나 저러나 김기현 대표는 울산 지역구는 가져갈 거. 그렇죠. 그게 제일 그건 중요하죠. 사수할 거다. 와, 그렇게 되면은 평론가들의 예측하고도 좀 엇갈린데 많은 그렇죠. 평론가들이 대표직을 유지하고 지역구 내려놓는 걸로 아마 딜이 쳐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요새 많이 하던데. 혁신위의 요구 조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타협점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오히려 김기현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정치적 미래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지금 반대로 가는 지금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위의 요구하고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사실은 합의점이 충분히 있었어요. 당대표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불출마를 한다. 그 타이밍 넘겼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는 울산에 저렇게 내려가서 하시고 예, 이러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변호사의 그 전망이 그 한쪽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이 27일이죠. 28, 29, 30 딱 사흘 남았는데 사흘 안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타협점이 안 생기면 혁신이 전원 사퇴, 이른바 자폭. 그럼 지도부도 같이 자폭일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도부는 우리나라대로 간다. 갈 길 계속 갈 거다.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 아니 대표가 물론 본인의 공천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대표를 유지하고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자기가. 그때 왜냐면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비대위 가거나 잃어버리면 본인 공천도 보장을 못해요. 근데 지금 윤심이 혁신위에 있는 거라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공천장은 당대표 도장으로 나가요. 대통령이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까지 대표직을 던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거의 뭐 공천은 다 결정하고 나서지 지금 던지진 않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공천권이다. 그렇죠. 제가 뭐 원내에 진입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정치를 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게 정치라는 게 정말 정도를 걷고 좀 이른바 좀 폼 좀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저는 원희룡 장관이 뭐 그동안에 뭐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이 개항을 가겠다고 험지 희생을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체급이 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진로를 계속 모색하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좀 더 주는 거 아닙니까? 배지하면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으면 그걸 먼저 버리면서 정치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이런 길을 안 하는지 정말 저는 원희룡 안 담아서 모르겠지만 희생 모르겠어요. 원희룡 장관 지금 현직이 아니잖아요. 현역이 아니잖아요. 현역이었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희생의 대가가 있을 거라는 걸 원희룡 장관 생각하는데 다른 뭐 김기현 대표는 여기서 내가 희생해도 그냥 토사구팽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다음이 없다고? 민심만 바라보면 됩니다.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지. 아니에요. 윤심만 그렇게 길게 하고 큰 일을 도모하지. 그냥 배지를 생업으로 하는 거라면 모르겠으나 뭐 생업으로 배지다는 사람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큰 정치인이 못 되죠. 지금 수도권에 특히 이제 원외위원장들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럼요. 현역이 별로 없으니까 수도권에. 비슷한 생각하세요? 저는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소통하시죠? 다들 카톡에서. 일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국민의힘 상황 여러분 보셨고 오늘 27일이죠. 28, 9, 30 안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빠른 물살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때문이냐면 선거제도. 이거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으로 가면서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절차 속에 민주당도 있어요. 이거 마지노선 언제입니까? 뭐 2월 달에 하겠죠. 보통 다 2월 달에 해왔어요 지금까지. 2월 달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1년 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1년 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번 달 안에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아요? 수요일까지인가 뭐 해야 되는 거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럼 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인데 사실은 이 선거제는 다 아시겠지만 선거 막판 딱 전날 직전 내 가서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얘기 오늘 할 건 아니고 오늘 이건 내일로 미룰게요. 민주당이 만약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그냥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걸로 애초에 민주당의 그 원칙대로 가게 되면 한 최대 35석까지 손해 볼 거다라는 지금 분석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머리가 지금 엄청 복잡한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준연동형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저 병립형으로 가지 않으면 위성정당 내겠다고 이미 공언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35석을 손해 보는 상황. 그렇다고 또 병립형 가자는 걸 동의하기도 애매하고 막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다는 거. 요 얘기는
지금 또 하자면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 복잡합니다. 내일로 네. 예, 내일로 저희가 미루기로 하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풀리긴 했는데 비 소식하고 눈 소식이 네. 있어요. 예, 그 산간 지역으로는 눈 소식이 있고 또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산 챙기시고요. 내일 엄청 춥답니다. 내일 또 든든히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비춰주세요. 두 분 비춰주세요. 야, 화면 보면서 제일 예쁜 표정으로 인사 손 흔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